2월 1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1% 상승한 2591.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4% 상승한 756.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TLB와 마이크로 컨텍솔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리튬포어스와 소록스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에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CX의 테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4월 초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4월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관세 적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어젯밤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특히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개발 기업인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엔비디아의 블랙을 칩을 사용한 솔루션을 출하하면서 어젯밤 엔비디아는 3%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ARM도 메타를 첫 번째 고객으로 확보한 후 올해 안으로 자체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젯밤 6%대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마감 후에는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들이 드림팀을 결성하여 한국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단단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하여 토종 AI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단순히 설계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등 사업화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사업의 위탁 생산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달 중으로 대표 기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며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후보 기업을 주도로 팀을 구성하고 5월 달에는 민간 대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메모리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는 줄여서 CXL로 불리며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말부터 CMM-DDR로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하이닉스가 만든 CXL을 기반으로 한 D램으로 하이닉스의 메인 CXL 메모리라고 알려졌는데요. 하이닉스는 인텔이나 ADM 같은 CPU 업체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현재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고객사는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마치고 전파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CXL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 컨텍솔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7% 증가한 69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1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HVM은 평소에 우주항공 및 방산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유리기판 관련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HVM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인 프렉스에어와 협력하여 유리기판 타겟팅 기술 공동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도 휴머노이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앱트로닉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앱트로닉의 제프 카르데나스 CEO는 이번 펀딩 라운드를 빅캐피탈과 캐피탈 팩토리가 공동으로 주도했으며 구글도 투자에 참여했다고 밝혔어요. 구글의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맥스트는 언론을 통해 새로운 최대 주주를 맞이하며 사명을 비트맥스로 변경하고 비트코인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맥스트는 최근 최대 주주가 박재환 외 사인해서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일에너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일에너테크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현대차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LG엔솔도 전고체 전지의 충전 속도를 10배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는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미국 특허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긴급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김재진 대표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80억 원을 차입했으며 회사는 유효자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이램은 최근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DS투자증권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하며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오늘 재건 테마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DS투자증권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손실 지역은 러시아 점령지인데 만약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가져간다면 중국과 함께 점령지를 재건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로 인해 재건 규모는 기존 추정치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위한 국제 원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퓨리오사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인공지능 추론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포바이포가 퓨리오사와 함께 반도체의 화질 개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퓨리오사의 반도체인 레니게이드의 성능 평가를 시작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메타의 투자로 퓨리오사가 덩치를 키우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패밀리 S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이패밀리 SC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LB제약은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HLB제약의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0.8% 증가한 1,37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레드캡투어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배당은 레드캡투어의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480억 원의 일부에 해당하며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6% 증가한 3,58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4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2% 증가한 91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속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며 상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400억 원을 달성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레드캡투어가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발 책임자인 캐롤라인 골리는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전력 수급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이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조선업계가 소형 모듈 원전 사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소형 원전 기술이 적용된 바다 위의 원전 설비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HD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인포바이는 어제 장마감 후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인포바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보통주 32만 주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는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2월 14일부터 5월 13일입니다. 다음으로 휴젤은 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6% 증가한 3,73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1,66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10% 증가한 98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4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보다 8%, 10%씩 낮은 수치였어요. 다만 증권사들은 휴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제시하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휴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휴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8만 8천원입니다. 그 밖에도 휴젤은 어제 장마감 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를 위해 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금액은 보통주 1600주에 해당하며 처분 기간은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오리엔트전공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32%로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3%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3위와 4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오리엔트전공이 이재명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한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에이프로젠은 파킨슨병 치료제를 올해 안에 라이선스 아웃하고 특허 권리 범위를 대폭 확장하기 위해 앱트뉴로 사이언스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4월로 언급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슈피겐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이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팀쿡 CEO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제품 공개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팀쿡 CEO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날 준비를 하라며 2월 19일 수요일이라고 밝혔어요. 시장에서는 팀쿡 CEO가 언급한 제품이 아이폰 SE 4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 SE 모델은 기능과 부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 모델들보다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슈피겐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이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슈피겐코리아는 슈피겐이라는 브랜드의 휴대폰 케이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터닉스는 최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3% 감소한 1,54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4% 증가한 25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같은 실적 발표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리튬포어스는 어제 장마감 후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오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종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록스가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소록스는 최근 연간 실적 발표 및 주식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하나갤러리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삼익THK, 7위는 하나엔진, 8위는 오리엔트바이오,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하나비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익THK입니다. 각각 원전 관련주, 로봇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PIE, 3위는 네오셈, 4위는 오름테라피틱, 5위는 오리엔트전공, 6위는 아이언디바이스, 7위는 DSC 인베스트먼트, 8위는 동방메디컬, 9위는 우리기술, 10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휴림로봇, PIE, 네오셈, 오리엔트전공, 아이언디바이스입니다. 휴림로봇은 로봇 관련주, PIE는 유리기판 관련주이며 네오셈은 CXL 관련주입니다. 오리엔트전공은 이재명 관련주이며 아이언디바이스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하나비전,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하나엔진,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HD현대중공업,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오름테라피틱, 3위는 PIE,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HLB, 6위는 네오셈, 7위는 제주반도체, 8위는 HVM, 9위는 BHI, 10위는 피롭텍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PIE, 네오셈, HVM입니다. PIE는 유리기판 관련주, 네오셈은 CXL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HVM은 우주항공과 방산,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